여러분, 아직도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몸에 좋다고 믿고 식탁에 올리고 계신가요? 특히 고구마, 단호박, 옥수수 같은 채소는 밥 대신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혈당을 조용히 끌어올리는 숨은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평생 들어온 상식 중 하나가 있습니다. 고기는 줄이고 채소는 늘려라. 그래야 건강하다. 의사도, TV도,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밥 대신 고구마를 드시고 출출하면 삶은 옥수수나 단호박을 챙겨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어온 채소 중 일부는 흰 쌀밥 못지않게 또는 그보다 더 빨리 혈당을 올리는 채소들이라는 겁니다. 채소인데 뭐가 문제겠어 하고 드셨던 그 한 입이 오히려 혈관을 무겁게 만들고 손발 저림이나 안구 침침함, 피로감 같은 증상을 부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밥은 줄였는데 왜 혈당이 계속 오를까 하며 답답해 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소라고 다 같은 채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음식에 더 민감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당을 빨리 흡수하는 채소를 식사처럼 드시면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고 그 뒤에 급격히 떨어지면서 졸음, 어지럼증, 손 떨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걸 음식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착한 음식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당뇨에 특히 위험한 채소 3가지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겁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몰라서 혈당 관리에 실패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채소가 밥보다 혈당을 더 올릴 수 있는지, 안전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다른 건강한 식재료는 무엇인지, 이렇게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아는 것이 곧 치료이고 예방입니다. 특히 약 드시면서도 혈당이 잘 안 잡힌다면 오늘 내용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건강 정보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을 위해 먹었다가 오히려 혈당을 망칠 수 있는 채소 3가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고기나 밥은 줄여도 채소는 마음껏 먹어도 괜찮다. 혈당을 올리는 건 당이나 밀가루지 채소는 건강식이니까 상관없다. 이건 평생 들어온 익숙한 건강 상식이기도 합니다. 의사도, 방송도, 주변 사람들도 채소 많이 먹어라라고 말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 말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채소냐에 따라 영향이 달라진다는 부분입니다. 이걸 모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채소라고 해서 전부 같은 성질을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상추, 오이, 배추, 시금치 같은 잎채소나 수분 채소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분이 많은 채소입니다. 옥수수, 감자, 고구마, 단호박 같은 채소들은 이름은 채소지만 성질은 탄수화물 식품에 가깝습니다. 밥빵 면처럼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변하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소화 속도와 흡수량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분비도 줄어드는데 전분성 채소를 한두 조각만 먹어도 식후 혈당이 훅 올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채소니까 밥보다는 낫겠지, 고기보다야 좋잖아, 몸에 좋은 자연식이니까 괜찮다. 이 말들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채소는 다 똑같이 건강하다는 전제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TV나 잡지, 건강식품 광고에서 자연식, 채소 위주 식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다 보니 채소 안에서도 종류를 나눠 생각하지 않게 된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 탄수화물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밥이나 밀가루 음식을 떠올리지 고구마나 옥수수를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 생각하지 않는 문화적 습관도 있습니다. 실제로 혈당 지수가 높은 채소들도 많습니다. 단호박이나 감자는 밥과 비슷하거나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옥수수는 당지수만 보면 흰쌀밥 못지않은 수준입니다. 고구마도 양이나 조리법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찐 고구마나 군고구마는 천천히 먹어도 혈당이 꾸준히 올라갑니다. 결국 채소는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말은 잎채소와 저당 채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당뇨 환자나 혈당을 신경 써야 하는 분이라면 채소도 골라서 먹어야 합니다. 종류, 조리법, 섭취량, 시간대까지 고려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기억해야 할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소라고 다 같은 채소가 아니다. 둘째, 혈당에 안전한 채소와 위험한 채소를 구분해야 한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내가 채소 많이 먹었는데 왜 혈당이 안 잡힐까? 하는 의문이 풀립니다. 이제부터는 채소 건강이라는 막연한 믿음에서 벗어나 혈당에 영향을 덜 주는 채소와 주의해야 할 채소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오해를 실제 식생활에서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또 어떤 채소들이 혈당에 특히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고구마, 단호박, 옥수수는 밥 대신 먹으면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이 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흰 쌀밥보다는 고구마가 낫다더라. 밥 대신 단호박 먹으면 살도 빠지고 당에도 좋다더라. 옥수수는 자연에서 나온 음식이니까 밥보다 훨씬 건강하지. 이런 말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당뇨 있는 분들이 병원에서 식단 조절하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고구마, 단호박, 옥수수입니다. 밥 대신 챙겨 먹는 분들도 많고 아침이나 간식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건강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혈당 기준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밥보다 낫다고 믿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연식이라는 이미지와 단맛에 대한 착각 때문입니다. 흰 쌀밥은 정제 탄수화물이라 안 좋고 고구마나 단호박은 자연 그대로라 건강하다, 이런 비교가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니 사실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받아들여 버린 거죠. 하지만 영양 구성만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구마와 단호박, 옥수수는 분명 채소지만 전분이 많은 고탄수화물 식품입니다. 당뇨 환자 기준으로 보면 밥과 비슷한 그룹에 들어가야 하는데 많은 분들은 여전히 채소 그룹에 넣어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입니다. 예를 들어 찐 고구마 한 알은 흰 쌀밥 한 공기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혈당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호박 역시 삶거나 찌면 당이 더 잘 흡수되면서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통조림 콘, 버터구이, 옥수수, 콘샐러드는 설탕, 기름 등이 더해지면서 밥보다 혈당 반응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건강 간식이라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빵 먹는 것보단 낫잖아요. 밥 대신 먹는 건데. 뭐가 문제야? 당뇨 있을 땐 군것질 말고 고구마 먹으랬어. 문제는 양과 조리법입니다. 밥 대신 고구마를 먹는다고 해서 당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탄수화물의 총량과 소화 속도가 핵심인데 고구마는 지방과 함께 먹거나 과일, 우유와 곁들이면 혈당이 더 빠르게 튑니다. 단호박죽, 옥수수 수프, 콘샐러드처럼 갈거나 삶은 조리법은 당 흡수 속도를 더 올립니다. 이 오해는 TV, 다이어트 프로그램, 연예인 식단, 건강 잡지 등에서 퍼진 영향도 큽니다. 고구마 다이어트, 단호박 식단, 옥수수로 밥 대체 같은 말을 계속 접하면서 밥보다 건강하다는 인식이 굳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단은 혈당 수치가 정상인 사람 기준일 뿐 당뇨 환자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고구마, 단호박, 옥수수는
밥보다 나은 채소가 아니라 밥과 같은 계열의 탄수화물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민감한 분이라면 대체식이 아니라 주의식품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밥 대신 먹는다는 말에 속지 말 것. 채소처럼 보이지만 탄수화물 덩어리일 수 있다는 점. 이 한 가지만 바꿔도 식단 관리가 훨씬 더 정확해집니다. 채소는 삶거나 죽, 스무디로 만들수록 더 건강해지고 혈당 걱정이 줄어든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씹기 힘든 생채소보단 익힌 게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좋다. 죽이나 스무디 형태는 위에 부담도 없으니 당뇨 있는 사람도 안전하다. 건강식 하면 삶은 채소나 믹서로 갈아 마시는 주스가 최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 위장, 소화력이 약해지니까 가능하면 부드럽게 조리해서 먹는 음식에 마음이 갑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죽이나 스프를 권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엔 대부분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을 익히거나 갈아서 먹는 방식은 소화를 편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동시에 당 흡수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조리법이기도 합니다. 이건 채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당근이나 오이나 샐러드 형태로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소화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당근 스무디, 단호박죽처럼 갈리거나 익힌 형태는 섬유질이 부서지고 전분이나 당이 더 빠르게 혈당으로 흡수됩니다. 겉보기엔 같은 채소지만 몸에서는 전혀 다른 음식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또 단호박 스프, 고구마죽, 콘스프처럼 부드러움 위주. 조리법은 한 끼 식사로 먹기 쉬워서 오히려 섭취량이 더 많아지는 문제도 생깁니다. 평소 같으면 감자 반 개만 먹을 양도 죽이나 스프가 되면 한 그릇 뚝딱 비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채소 먹었으니 건강하게 먹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혈당은 조용히 치솟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야채 주스 채소 스무디입니다. 시판 제품은 물론 집에서 갈아 마시는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갈아 마시는 과정에서 채소와 과일 속 섬유질은 잘게 분해되고 당분은 액체 형태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특히 단호박, 당근, 고구마가 들어간 스무디나 죽은 밥보다 더 빨리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조리 방식이 왜 건강식처럼 받아들여졌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TV 건강 프로그램이나 잡지에서 오랫동안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린이 노인 환자는 부드러운 음식이 좋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혈당과 당 함량은 뒷전이 된 문화적 영향이 있습니다. 셋째, 자연식이란 말에 속아서 갈거나 익히면 여전히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경향도 큽니다. 하지만 당뇨나 전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기준이 다릅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말은 곧 몸에 빨리 흡수된다는 뜻이고 이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화가 빠르다는 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채소라도 형태와 조리법에 따라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달라진다. 씹는 채소는 천천히 소화되지만 삶거나 갈면 당이 바로 몸으로 들어간다. 소화 잘 되는 채소 음식이 곧 혈당에 안전한 음식은 아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혈당 조절 중인 분이라면 죽, 스무디, 스프 형태의 채소는 생채소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당근, 호박은 달아도 채소니까 야식으로 조금 먹는 건 괜찮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야식으로 과자 먹는 것보단 당근이나 단호박이 훨씬 낫지 않나? 달긴 해도 채소니까 혈당엔 큰 영향 없겠지. 잠들기 전에 고구마나 단호박 조금 먹는 건 몸에 좋은 거야. 특히 밤에 출출할 때 과자 대신 삶은 단호박이나 찐 고구마, 당근 스틱을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채소인데 뭐가 문제야? 하며 별 부담 없이 드시죠. 그런데 이 생각이 혈당 관리에 큰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달고 포만감을 주는 채소는 대부분 탄수화물과 당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당근, 단호박, 고구마 같은 채소는 식이섬유도 있지만 탄수화물 비율이 많고 조리 방식이나 시간대에 따라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취침 전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 섭취할 경우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인슐린 분비와 혈당 조절 능력이 낮아지고 활동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낮보다 혈당 상승폭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호박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왜 다음날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올까? 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패턴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양의 착각입니다. 단호박 한 조각, 당근 반 개, 고구마 몇 입 정도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밥 몇 숟갈에 해당하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특히 잘 익힌 상태 또는 식혀 먹는 형태는 흡수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간장, 꿀, 버터, 플레인 요거트, 두유, 우유 등이 곁들여지면 혈당은 더 빨리 튀어오릅니다.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명확합니다. 채소는 다 건강하다는 평생의 이미지, 간식보단 낫겠지라는 상대적 비교, TV나 유튜브에서 소개된 다이어트용 채소 간식의 영양,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양념만 안 하면 괜찮다는 인식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에게는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단호박이라도 낮에 반찬으로 한두 숟갈 먹는 것과 밤에 간식으로 먹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또 생당근과 익힌 당근, 큼직한 덩어리와 잘게 으깬 형태 역시 혈당 반응 차이가 확실합니다. 한 연구에서도 취침 전 탄수화물 간식은 당뇨 환자의 새벽 혈당과 공복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단당류와 전분류 섭취는 새벽 혈당 상승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채소라서 안전한 게 아니라 탄수화물 채소는 시간대와 양에 따라 위험해질 수 있다. 둘째, 밤에 먹는 소량의 단호박, 고구마, 당근도 밥처럼 혈당을 올릴 수 있다. 셋째, 야식으로 먹는 채소는 종류를 잘못 고르면 오히려 공복 혈당과 당화 수치에 영향을 준다. 만약 밤에 꼭 간식을 드신다면 전분이 적은 채소 오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양배추, 샐러리 등 단백질 위주의 간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조금이라는 기준도 결국 밥 한 숟가락인지 밥 반 공기인지를 생각하며 조절해야 합니다. 통조림 콘샐러드 야채 주스도 채소니까 혈당에 안전한 선택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샐러드에 들어가는 건 다 건강식이지. 야채 주스라고 써 있으면 당뇨에 나쁠 리 없잖아. 통조림이라도 채소는 채소니까 괜찮다. 과자나 빵보다야 낫겠지. 이런 믿음은 꽤 오래된 생활 습관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마트에서도 야채, 비타민, 자연, 건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안심하게 되고 포장 사진에 당근, 옥수수, 브로콜리 같은 그림이 있으면 혈당 걱정 없이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당뇨 관리에는 매우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먼저 통조림 콘샐러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옥수수 자체가 전분이 많은 채소인데 통조림 형태로 가공되면서 대부분 당 침지, 시럽 코팅, 소금, 식초, 유화제 등이 함께 들어갑니다. 여기에 마요네즈나 크림이 들어간 콘샐러드 형태라면 지방과 당,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들어가면서 흡수율은 더 빨라집니다. 채소라는 이름만 믿고 한 숟가락씩 퍼먹다 보면 밥 반 공기 이상을 먹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은 과자보단 낫지라고 생각하며 경계심 없이 드시죠. 야채 주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판되는 제품의 대부분은 야채라는 이름을 붙여놨지만 실제 원재료를 보면 과일 농축액, 설탕, 포도당, 시럽, 농축, 당근즙, 올리고당 등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100% 야채 주스라고 써 있는 제품조차 단맛을 내기 위해 과일이나 당분이 첨가되기도 합니다.
당뇨 환자 기준으로 보면 이런 주스 한 컵은 밥 몇 숟갈과 비슷한 당 흡수 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직접 집에서 당근 주스, 단호박 스무디, 야채 믹스 주스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설탕을 안 넣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갈아 마시는 순간 섬유질이 잘게 부서져 당 흡수가 빨라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포만감도 적고 흡수 속도는 빠르니 혈당이 단시간에 급상승할 위험이 큽니다. 이런 오해가 생긴 배경은 명확합니다. 야채나 건강이라는 단어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TV 광고에서 강조하는 착한 간식 이미지, 씹는 것보다 마시는 게 더 몸에 잘 흡수된다는 단순한 믿음, 군것질보단 야채니까 괜찮다는 상대적인 비교.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중요한 기준은 채소냐 아니냐가 아니라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 형태냐입니다. 같은 채소라도 통째로 씹어 먹을 때와 익히거나 갈아 마실 때의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통조림, 주스, 스프 같은 가공 형태는 당 첨가 가능성, 섬유질 파괴, 흡수 속도 증가, 과잉 섭취 위험, 이 네 가지로 인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채소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다 안전한 것이 아니다. 둘째, 통조림, 주스, 샐러드 형태는 조리 상태와 첨가물부터 확인해야 한다. 셋째, 덜 나쁜 선택이 곧 혈당에 좋은 음식은 아니다. 특히 당뇨 환자 또는 전당뇨 단계라면 통조림보다는 생채소, 샐러드라도 드레싱은 최소화, 야채 주스보단 통으로 먹기, 과자보다 낫다는 기준은 버리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혈당 관리는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에 위험할 수 있는 채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5가지를 바로 잡아봤습니다. 채소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건 아니라는 사실, 이제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바꿔볼 수 있는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식단에서 빼거나 줄여야 할 채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조정하고 조리법이나 시간대도 함께 점검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낯설고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모르는 게 위험이지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혈당 수치와 내 몸의 내일을 바꾼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식습관과 건강관리의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경험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함께 실천하면서 건강 지켜봅시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